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썬 게임 만들기 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인데요. 완성된 형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파이 게임에 창이 뜨면서 가운데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키보드를 사용을 해서 이 점을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총 4단계에 걸쳐서 코드를 점점 추가해 가며 마지막 완성본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파이 게임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import 파이 게임을 적어주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파이 게임.init이라고 하는 함수도 하나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항상 처음에 적어주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게임의 창을 얼마로 할 것인가 가로 세로의 크기를 지정을 하고 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의 코드가 바로 여기 pygame.display setMode입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는 몇 컴마 몇이 가로의 크기, 세로의 크기의 픽셀 단위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까만색 창이 뜨는데 이 크기가 가로가 480, 세로가 360인 것입니다. 제가 끄고 조금 더 작게 200에 100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키면은 여기에 맞게끔 창 사이즈가 조절이 되죠. 저는 스크래치랑 같은 크기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480에 360으로 정해준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pygame.display setCaption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없어도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실행했을 때 이 창에서 pygame window라고 적혀있는 이 창의 제목이 요거를 작성을 해주었을 때 제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파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아래쪽 부분인데 제가 여기를 싹 지우고 요것만 작성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보이시나요? 창이 아주 잠깐 뜨는 것처럼 보였다가 바로 꺼져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파이 게임에서는 게임의 창을 계속해서 실행을 해주기 위해서는 while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플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while문에 들어가면은 여기 조건에서 참이 되죠. 그래서 이 while문은 현재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플레이가 true일 때는 그 상태에서 안에 것만 지우고 패스를 적어준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창이 계속 떠 있습니다. 이렇게 while문이 참으로 작동될 때 앞에서 만들어둔 게임의 화면이 지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안쪽에 있는 코드를 지웠기 때문에 응답 없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쨌든 창을 지속하려면 이렇게 while문이 참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거는 강제로 제가 끌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었던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문을 작동을 시켜서 파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다면 그것을 get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포문으로 검사를 해보는데 만약에 현재 발생한 이벤트의 타입이 파이 게임에서 종료를 시키는 명령이었다라고 한다면 게임의 창을 닫고 싶을 때, 게임을 종료하고 싶을 때이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while문의 조건인 이 플레이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일단 while문을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파인 게임을 닫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게임 창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코드를 다 적었을 때는 실행을 하고 이 X 표시, 빨간색 X 표시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창이 닫히는 것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요 코드가 없을 때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 빨간색 X창도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파이 게임을 공부하면서 요 형식의 이벤트를 발생하는 코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게 어떤 이벤트인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코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 이벤트 타입이 궁금하시면은 프린트로 한번 이 이벤트 타입을 찍어보며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를 추가하고 실행을 하면 자, 창이 뜨는데 제가 키보드를 누르면 뭐 그에 따른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또 마우스를 움직일 때도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클릭을 하거나 뭐 휠을 움직일 때도 여기 코드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암호처럼 숫자로 된 코드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면서 여기다가 몇 번 하고 적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파이 게임에서 이러한 이벤트의 종류를 파이게임.블라블라라고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린트로 이 파이 게임의 이벤트를 몇 가지를 출력을 해볼게요. 파이게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키보드에 관련된 거, 뭐 키다운, 키업에 관련된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키보드 중에서 0번 키를 눌렀는가 또는 뭐 다운 키를 눌렀는가 등등 특정한 키에 대해서의 값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0번 키를 눌렀는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값은 종료하고 나서 찍히겠죠? 48이다 라고 이 번호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이게임.블라블라 라고 하는 명령들만 몇 가지만 잘 알아두어도 이벤트 타입과 비교를 해서 원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코드. 이만큼은 우리가 어떠한 게임을 만들더라도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가 되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반응을 하는 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에서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while문 안쪽에 이만큼의 if문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요것도 좀 많으니까 제가 밑에 것도 지우고 요렇게만 남겨볼게요. 자, 이벤트 타입이 닫기 창을 눌렀는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벤트의 타입이 키보드를 눌렀는가 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키보드를 눌렀는 거에 정체를 알기 위해서 event.key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를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제가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특정한 값이 찍힙니다. 0을 누르면 48, 1을 누르면 49, A를 누르면 97이 찍힙니다. 자, 여러분, 이거 숫자를 보는 순간 코딩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숫자의 정체를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스키 코드 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키보드를 누르는 것이 인식이 될 때마다 그 키보드를 아스키 코드 값으로 분류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if 키의 값이 97은 A를 뜻하죠. 그럴 때는 A 누름이라고 프린트까지 만들어 준다면 다른 키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지만 A키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A를 눌렀다라고 하나의 키를 인식하는 코드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아스키 코드 번호도 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파이게임.key 얼마라고 하는 걸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 코드를 다 주석 처리를 하고 키의 값이 궁금한 대표적으로 3개 1번 키, A 키, 그리고 화살표 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키 값을 프린트를 해보면 1번 키는 아까 우리 눌렀던 것처럼 아스키 코드에 49번이 나오고 A 키는 97번, 그리고 화살표 키는 좀 긴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숫자를 값을 기억을 하고 외우는 것보다는 파이게임.블라블라를 사용을 해서 키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화살표 키의 4가지를 인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위쪽 화살표 키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event.key가 pygame.key up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와 값이 똑같더라 해서 이때는 print 똑같이 up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복사해서 둘, 셋, 4개를 만들면은 다운일 때 프린트도 다운, 오른쪽일 때 글자도 라이트, 마지막 왼쪽일 때 글자를 찍어주면은 이제 실행을 하면 다른 키보드를 누를 때는 아무런 인식을 하지 않지만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up,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다운, 오른쪽, 왼쪽 이렇게 화살표 키 4개는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1번 코드에서 이만큼이 추가가 된 결과예요. 자, 그 다음 단계 이번에는 pygame.draw를 사용을 해서 원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을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좌표를 움직여주면서 이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을 만들 때 어디에다가 만들 것이냐, X좌표와 Y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X포스, Y포스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어 줄 건데, 자, 뒤에 있는 내용은 일단은 없애고 화면에 중심의 원을 그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 스크래치와 이 파이게임의 좌표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가 어디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래치도 그렇고 우리 수학에서 좌표계를 배울 때도 그렇고 보통은 중심을 0,0으로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x가 증가, 반대로 움직이면은 x가 감소, 위로 움직이면은 y값 증가, 아래로 움직일 때는 y값 감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이 게임에서는 가장 왼쪽 상단, 여기가 0,0의 좌표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 증가,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y값이 증가합니다.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숫자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y값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크래치와 똑같이 가로가 480이고 세로가 360인 배경을 만들었지만 이 가운데로 공을 위치를 시키고 싶다면 스크래치처럼 0,0의 좌표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 0,0의 좌표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x값이 전체의 반이 와야 돼요. 그래서 240이 되고 y의 좌표도 전체의 반만큼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180이 됩니다. 그래서 x가 240이다, y가 180이다 라고 넣어줬을 때 공이 중심에 그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배경의 사이즈가 바뀌게 되면은 내가 이걸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background.getSize라고 해서 배경의 크기를 자동으로 가지고 와서 알려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밑에 거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 이 백그라운드에 getSize만 출력을 해보면 보이시나요? 출력된 결과가 480, 360이 튜플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0번 칸을 빼면은 x의 길이, 1번 칸을 빼면은 y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 1을 2로 나눴을 때 각각 중심의 좌표를 이 숫자를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x의 좌표, y의 좌표를 생각을 했다면 while문의 안쪽에서 공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공을 그려주는 코드는 pygame.draw 해서 원을 뜻하는 서클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얘를 비주얼에서 탁 꺼냈을 때 하나, 둘, 셋, 넷,
4개가 들어갑니다. 라고 재료를 매개 변수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백그라운드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백그라운드를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자, 공의 컬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저는 파란색을 원했기 때문에 0,0,255를 넣어줬습니다. R, G, B의 값을 넣어주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 x, y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변수 x 포스, y 포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지름이 들어갑니다. 저는 5로 반지름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려지는 원은 지름이 10인 원이 그려지겠죠. 요렇게 원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은 240, 180 중심의 좌표에서 0,0,255 파란색인 반지름이 5인 원이 딱 하고 그려지는 겁니다.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백그라운드는 아직 색칠을 안 하고 여기에 255,255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로 넣어 보겠습니다. 100, 100이다. 그리고 반지름은 좀 더 키워서 20이다 라고 바꿔보면은 R, G, B 초록색과 파란색이 섞여서 약간 이제 밝은 하늘색 정도의 색깔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좌표는 0,0에서부터 X로 100, Y로 100이 되어서 여기 100, 100이 찍히는 거고 반지름은 20이라서 요런 좀 더 커진 원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있는 코드, 요 코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백그라운드에서 배경의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을 해서 어떤 특정 색으로 배경을 다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55,0,0을 했을 때는 빨간색이 배경으로 색칠이 되는 것이고 255, 255 하면은 흰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흰색 예쁘네요.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을 찍고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디자인되는 것들을 디스플레이에 한번 업데이트까지 해주어야 제대로 화면에 반영이 됩니다.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은 백그라운드 필과 제가 원을 그리는 코드의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작동을 시키면 원이 안 보여요. 왜냐면은 위에서부터 코드가 작동을 하면서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원을 그려놓고 그 위에 전체 화면을 다시 색칠을 해버렸기 때문에 원이 덮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리거나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거나 할 때 항상 백그라운드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그림을 그리거나 해야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까먹고 이 디스플레이점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또한 반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해두었던 것들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디스플레이점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3개의 코드가 while문의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지 내가 어떤 것을 변경을 했을 때 그 변경한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항상 업데이트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ygame.draw 블라블라라고 하는 그릴 수 있는 종류에는 원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라인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다음 편이나 다다음 편쯤에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 그리는 방법 요거 하나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을 그리고 나서는 이 원을 키보드를 눌렀을 때마다 움직이게끔 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실행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쪽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위로 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만들어 두었던 위쪽 키보드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안에다가 현재의 Y좌표에 보다 Y좌표는 마이너스가 됐을 때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값을 점점 빼주면은 그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Y좌표에다가 값을 더해주는 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X좌표의 값을 더하기, 왼쪽은 X좌표의 값을 빼기를 해서 각각 적용을 해주면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원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키보드를 꾹 누르고 있어도 한 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한 게 마지막 4번 코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 코드에서는 이 X좌표, Y좌표라고 하는 변수 외에 2x, 2y라고 하는 변수를 각각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2x, 2y를 사용을 해서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X좌표, Y좌표에 직접적으로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할 때는 이 2y를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가야 할 때는 2y를 플러스 값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x를 플러스 왼쪽으로 갈 때는 x를 마이너스 값으로 변경을 해주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값을 마지막에 x포스, y포스에다가 누적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눌렀을 때에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주었다면 키보드를 뗐을 때, 키업이 되었을 때는 반대로 x와 y, 2x, 2y의 값을 0으로 되돌리는 걸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앞에 3번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 키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키보드를 꾹 누르고 있을 때 계속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한번 내려갈 때 이 Y좌표 움직이는 게 딱 한 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꾹 누르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움직이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2y의 값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한 다음에 키보드를 떼지 않으면 그러면 꾹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적용된 값은 변하지 않겠죠. 키보드를 떼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while문이 반복이 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누르는 동안에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키보드를 떼는 순간, 손을 떼는 순간 다시 00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더해지는 값이 다 00이 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꾹 누르면 누르고 있어도 계속 갑니다. 떼면 멈추고 꾹 누르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 계속하고 떼면 멈춥니다. 아까처럼 다다다다다다 연타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우리 다른 키보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죠. 화살표 키를 뗐을 때가 아니라 다른 키보드를 눌렀다 뗐을 때에도 요 XY가 0으로 되는 게 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X랑 Y를 00으로 해라 라고 하는 명령 대신에 키업의 이벤트 또한 키보드의 종류가 업이었는지 다운이었는지 라이트였는지 레프트였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에 맞게끔 XY를 0으로 만드는 거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준 작업이 제가 FPS 값을 지정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FPS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게임에서 1초 동안에 이 while문을 몇 번이나 동작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게임의 반응 속도, 빠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사양의 게임들은 이 FPS가 높죠. 그리고 뭐 저사양이거나 아니면은
좀 단순한 게임들은 이 FPS가 낮아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 FPS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자기 사양에 맞게끔 그 FPS가 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너무 빨라요. 보이시죠? 잠깐을 누르고 있어도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1이라 할지라도 잠깐 누르고 있어도 while문이 굉장히 많이 돌면서 저렇게 엄청난 빠르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적정선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강제로 이 게임의 FPS는 얼마로 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하는 게 바로 이 FPS를 만들어주고 pyGame.time.clock을 사용해서 만들어주고 얘를 60프레임, 그러니까 1초에 60번만 돌 거야 라고 강제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적용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은 꾹 누르고 있을 때 1초에 60번만 while문이 작동을 하면서 적정 속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오늘의 목표였던 내용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한번 처음부터 쭉 내려가면서 다시 리뷰를 해드리자면 우선 파이게임 임포트 항상 해주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 pygame.init 항상 해주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pygame.display set 모드를 사용을 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지정을 하면은 그 크기만큼 배경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제목을 달고 싶으면은 set 캡션을 통해서 제목을 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FPS는 게임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는 거를 일정한 속도로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다, 초당 프레임 얼마다 라고 강제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코드였고, 자, 이 X포스, Y포스는 공의 중심, 좌표를 각각 가지고 있는 변수였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화면의 가운데로 만들기 위해서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0번 칸 했을 때 이 480이 나오는데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서 중심을 맞춰주었고 Y도 마찬가지 1번 칸 했을 때 이 360의 값을 가지고 와서 나누기 2를 해서 가로, 세로의 중심에서 원이 그려질 수 있게끔 처음의 값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2x, 2y는 좌표를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는 변수들인데 처음에는 00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lay true라고 하는 것은 while문을 true의 상태로 계속 반복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true를 넣어 주었는데 게임이 종료할 때는 펄스를 사용을 해서 이 while문을 깬 다음에 최종 종료는 pygame.quiet 했을 때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이벤트를 다루기 위해서는 for 이벤트 in pygame.event의 get을 사용을 해서 발생한 이벤트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이벤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 종료를 시키는 이벤트도 있고 키보드를 감지를 하는 이벤트도 있고 마우스를 감지하는 이벤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의 종류가 있어서 우리는 이 이벤트 타입이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으로 항상 확인을 해가면서 그에 따라서 코드를 적어주면 됩니다. 종료 이벤트가 발생을 하였을 때에는 위에서 이 while문을 깨기 위해서 이 플레이를 펄스로 만들어 줬었고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 키보드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up, down, right, left 네 가지의 화살표 키보드에 대해서만 코드를 적용을 해주었고 이때 올라가는 거는 y 값을 점점 줄여주기 위해서 to y의 변수를 마이너스 값으로 지정. 내려가는 건 2y가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는 건 x, 2x가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건 2x가 마이너스가 되게끔 넣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숫자가 커지면은 실행했을 때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위아래가 5로 적용되어 있을 때 이 정도 빠르기이고 좌우는 1로 적용되어 있을 때 이 정도 빠르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와 y에 적용되는 값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라고 지정한 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요 if문을 나왔을 때 원을 그리기 위한 xy 좌표에서 x포스, y포스에서 더해지거나 빼지면서 한 번 그릴 때마다 원의 좌표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뗐을 때에는, 키업이 되었을 때는 이 값들을 다 0으로 만들어서 공이 정지해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배경과 원을 그리기 위한 방법은 배경의 색을 칠하는 거는 백그라운드에서 필을 했을 때 RGB 색상을 넣으면 원하는 색깔로 칠할 수 있었고 원을 그리는 거는 pygame.draw.circle 해서 원을 그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 어디에 그릴 것이냐에 백그라운드를 넣어주고 무슨 색으로 그릴 것이냐 원하는 RGB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좌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원하는 좌표를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변수 x포스, y포스를 사용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크기, 반지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넣어주면은 원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에 반영을 해라 라고 하는 게 display.update 명령이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해보면서 성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4번의 긴 코드로 도전을 하기보다는 제가 나눠드렸죠.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 4번의 순서로 점점 확장을 하면서 코드를 실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